네, 강프로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7%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셀트리온은 뭐 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건 뭐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지금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헬스케어를 우선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의 성장성을 높여서 그쵸? 더 강화한 이후에 그쵸? 추가적으로 합병을 진행한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모두 좋다는 겁니다. 합병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그쵸 주가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강세를 보였다는 건 이것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한미약품 자 보세요. 신고가죠. 레고캠 바이오 신고가입니다. 대형주 한번 볼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약간 약한데 SK 바이오팜은 신고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약주들이 돌아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HLB 보세요.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종근당. 그쵸? 신고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다 신고가예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그게 개별적인 이슈가 종목별로 다 있어요.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에 대한 이슈, 그리고 뭐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고 HLB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이 판매까지 이어진다는 그쵸 실적이 개선된다는 이슈가 붙어 있고 그리고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그쵸 1.7조짜리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근데 이런 부분 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고 더 빨리 나오고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근데 한 가지 내용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호재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합니다.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그 구조는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것들을 가격 반영을 시키면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근데 반대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주가는 항상 미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적을 보잖아요. 그럼 항상 늦어요. 실적 좋은 거 찾아요. 근데 매수하면 항상 물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주가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합병이라는 이슈로 대입을 하더라도요. 합병이 승인되고 언제 이 스케줄에 맞춰서 합병이 진행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셀트리온 제약은 저 높은 구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 밝혀지면 주가는 다 높아요. 자 최근에 그 기술 수출 계약을 성공시킨 레고캠바이오 얀센에 2.2조짜리 수출 계약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이미 5만 원 후반대까지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것만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요. 셀트리온 제약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도 매매하기가 어렵다. 근데 그것보다 매크로 환경의 변화가 있죠. 그 매크로 환경의 변화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건 그냥 100% 확률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 시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체크한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딱 두고 내가 언제 매수한다, 이럴 때 매수한다, 저럴 때 매수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실적이 개선되고, 뭐 실제 뭐 합병 기일이 나오고, 스케줄이 쫙 발표됐을 때는 주가는 이미 저위에 가 있어요. 그쵸? 20만 원이 넘어갈지 30만 원이 넘어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가 구간에 이미 왔고, 여기서 나오는 조정 구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떨어지면 매수해야지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가도 30만 원 가도 매수 못 합니다. 그렇죠? 과거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보세요. 신고가 만들면서 뭐가 나와요? 급등. 신고가 만들면서 뭐가 나와요? 급등. 그렇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저가 잡지 않고 고가 잡지 않는다. 그렇죠? 고가를 잡지 않으려면 신고가 초입에 공략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적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가서 높은 가격대에 매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미증시, 그쵸, 마감된 미증시를 보더라도 어떤 식의 움직임이 나왔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확률이 낮아졌다. 언제? 3월 달에 인하할 수 있다는 확률이.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고 나면 금리 인하를 안 합니까? 합니다. 시기의 문제라 그랬죠. 그때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만들고 또 가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털리냐? 여기서 다 털립니다. 여기서 안 털려요. 여기서 다 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팔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쫓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털리고 아니면 또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털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배아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격대를 체크해야 된다. 여기서 뭘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그렇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연초도 됐고 하니까 제가 이벤트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만 공략을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어때요?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그 이후에 체크를 해봐도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벤트가 뭐냐? 원래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번 1월 달에 1000분까지 늘리겠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말고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신고가 종목이 있겠죠. 신고가만 공략을 하니까. 자, 그럼 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안 했습니다. 왜? 미증시도 떨어졌고, 그쵸? 한국 시장도 단기간에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이 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굳이 뭐 위쪽으로 따라붙어서 내가 매매를 해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렇죠. 오늘은 매매를 안 했다.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면요. 자, 1월 2일 날. 자, 보면 10시 개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8시 53분. 그렇죠? 이때 안내가 나간 거고 그리고 시장가 매수해라 9시 47분. 당연히 장 시작 전입니다. 보세요. 1월 2일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YIK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YIK. 자, 보면 오늘 12% 강세. 다 스윙급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의 보유 기간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틀 동안 어느 정도 수익 구간? 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구간이 잘 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눌림목 구간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대형주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를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군의 상황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한 3일 정도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28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레고캠바이오. 자, 레고캠바이오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빠졌는데 28일 날은 올랐습니다. 한 6% 정도 상승세. 오늘은 매도하는 날이에요.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굳이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고 추가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떨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니까 수익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신고가 돌파 구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2일 정확하죠? 22일. 그렇죠? 22일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때려 사라. 그렇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속 가능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위에 그렇죠? 그 위에 보더라면 시노펙스도 있는데 레고캠바이오를 보더라도 6%, 10% 여기 6%대 그렇죠?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보유했을 때 한 3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당연히 신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했을 때 그렇죠? 그 위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시노펙스 있죠? 자, 시노펙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노펙스. 자, 보면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는데 정확하게 이 구간에 공략이 된 겁니다. 12월 22일. 그렇죠? 시가 매매 가능.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된다.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5,000원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급등세가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60에서 70%예요. 근데 왜 신고가 구간에서 애초에 만들어 놓고 물량 소화하고 만들어 놓고 물량 소화하고 추가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왜 나올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은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다. 자,
22일만 공략을 한 게 아닙니다. 시노펙스는 올려서 보면 계속 나와요. 쭉 해서 보면 중복된 종목들이 계속 잡힙니다. 12월 20일 날 시노펙스 여기서 다 매매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런 종목에서 정말 큰 수익에 대한 종목이 터집니다. 제가 하는 모든 종목이 이렇게 크게 단기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신고가 종목만이 이런 식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도 무조건 신고가 안에서 터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고가를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죠. 이것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내가 23년도에 자꾸 막 종목에서 물리고 스트레스 받고 손절하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기 때문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렇죠? 시노펙스나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를 통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고, 그 옆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이 수익 모델, 그렇죠? 이 매매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과 함께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셀트리온 제약 보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당연히 경고 들어올 겁니다. 이제 경고 들어오고 나면 뭐 증거금 100 걸리고, 그리고 나서 주의 먼저 받겠죠. 주의 받고 경고 받고 증거금 100 걸리고, 구간에 맞춰서 뭐 조정 구간은 어느 정도 보낼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 체크해 가면서 우리가 매수했을 때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합병에 대한 모멘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제약주들이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것보다 시세가 더 빨리 간다. 그래서 가격대를 찾는 구간이 필요하고 기간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단기 보유 전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편집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렇죠? 대신에 제가 무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약, 자, 제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셀트리온 제약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신고가에 대해서는 사실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